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를 보다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경우, 뭐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일단은 보긴 보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식신제살 되어 있습니다. 식신이 살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니까 좋죠. 길신이 가장 큰 흉신을 제거했습니다. 나의 덕으로 적을 무찔렀다, 또 내지는 난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아랫사람도 되고 덕도 되고, 그죠? 내가 또 어떤 배품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제거했다. 그래서 살은 죽음, 고통, 병, 적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신 제살인 사람은 내 부하를 데리고 적을 섬멸했다, 또 내지는 내가 연구한 결과로서 큰 공을 세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 좀 내용이 달라지죠. 식신경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시간 보면은 상관경관 위화백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관이라고 하게 되면 일간이 경금이 됐을 때죠. 정화가 정관이라면은 이런 경우에요, 식신이 있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임합해 버리면은 개수가 정화를 때린 것보다는 임수가 정임합한 것이 훨씬 더 폐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식신이 관을 보게 되면은 나의 부주의로 법을 어겼다, 또 나의 아랫사람이 내 명예직위를 찬탈했다, 깨버렸다, 이런 뜻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여자인 경우 자식을 놓음으로 해서 남편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이 제거되면은 귀를 얻었습니다만은 아래쪽처럼 식신이 견관하게 되면은 귀가 없는 것입니다. 내 편하고자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지는 직장 이런 것을 어기게 되었다, 또 내지는 다니지 않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거든요. 볼 것이 사실은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상당히 볼 것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월 기토거든요. 그러면은 용실은 뭡니까? 뭐 당연히 인입니다. 지지는 인입니다. 이렇게 지지가 인인데 옆에 비견이 있어서 이렇게 합거되는 것은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인이 식신으로 이렇게 이제 화해가는 형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화인 위식 뭐 이렇게 위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이 합화되어서 식상으로 변했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한테 이제 주어지는 일들 같으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 안 하게 되었다, 또 내지는 선비가 돼야 되는데 선비 쪽 학문 쪽보다는 또 엉뚱하게 이런 예능이나 기술 계통으로 흘러가 버린 그런 경우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 인의 옆에 비견이 있는 것은 제로부터 인을 지켜주니까 좋지만은 이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인을 쓰면서 인이 좀 잡힌 것은 폐고요. 학문하는데 폐가 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여기에 식상도 하나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덕은 있으나 조상덕이 없다. 그래서 부모덕을 실제로 보기는 또 어렵고 학문도 내 뜻대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우자궁은 괜찮죠, 그죠? 당연히 뭐 인이니까. 그리고 자식궁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에는 관이 있는 것이 좋고 살이 있는 것이 두 번째 좋고, 세 번째가 비견이나 급제가 있어서 제로부터 인을 지켜주는 게 순차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제가 있는 것도 역시
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문제점들을 몇 개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이 비견을 만나서 이렇게 합의되면서 식상으로 격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1번 같으면은 관이죠, 그죠? 벼슬 하는 게 가장 높고, 두 번째 재물이 많은 것이 두 번째 등급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학문하는 선비가 세 번째로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쟁입니다, 그죠? 식생, 그런데 특히 식신이죠. 요렇게 보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3등급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이렇게 4등급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에 나와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맞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택리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했다 그러면은 일단 벼슬 하는 것이죠. 뭐 지금 같으면은 판검사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기술계통인데,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식신이 더 큰 어떤 인기를 끌고 돈도 많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검사보다 더 높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등급으로 나눠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천간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인이 하나 떴으면은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그냥 왜? 용신이 인이니까, 그죠? 하다못해 정화가 떴으면 끝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가 떴냐 그러면은 이렇게 경금이 뜨질 않고 신금이 떴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질 않습니다. 식신이 떠서 살을 제거했으니, 그죠? 자, 여기도 이제 조금 격이 떨어집니다. 어떤 격이 떨어졌냐 하면은, 지지는 이제 인인데 이거는 차지해 두고라도 천간에 투출한 이 용신 식신이 살을 제거했으면 귀한 것이 틀림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식신은 뿌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왕합니다. 사축합까지 해서. 그런데 비해서 살은 뿌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나의 부하들은 수천 명인데 이렇게 적을 잡았다고 잡았는데 보니까 적은 어떻게 연락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내버려준 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적을 그냥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이 가서 아무 힘도 하나 없는 적도 내버려놓은 그런 적을 하나 잡아서, 그렇게 이게 어떤 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식신 제사를 하는데 식신이 약하면 식신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되고, 살이 약하면 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되고, 또 식신도 왕하고 살도 왕하면은 일간을 돕는 방신하는 운으로 가야 됩니다. 식신도 왕하고 살도 왕한 중에 일간이 이렇게 쇠하면은 일찍 명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절하는 경우, 천재인데 요절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내 공으로서 이름을 크게 얻었으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살을 하나 제거한 것은 좋은데요, 단점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격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에 뜬금없이 있는 정관을 왜 때립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가진 재주로서 작은 공도 이루지만 엄청나게 큰 이렇게 법을 어기는, 또 내지는 귀하지 못한 천한 짓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을목이 없었더라면은, 그죠? 여기에 뭐 기토 이런 게 있었더라면은 한마디로 흉해도 엄청 흉한 것입니다. 식신이 정관을 때렸는데 뿌리도 없는 정관을 완전히 박살을 냈으니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귀하지도 못하면서 또 오히려 이걸 때려버렸습니다. 귀를 없애버렸고 남자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게끔 그렇게 사주 형태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초년에 들어오는 운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사주가 이렇게 사오미,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디로 갔어야 모양이 났냐면은 당연히 목운으로 갔어야죠. 그래야 식신이 살을 잡는 형태건 어쨌건 이런 모양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공을 좀 세웠을 것인데, 여자로 태어난 바람에 오미 다음에 신유술로 흘러가니까, 그죠? 신유술로 흘러가니까 금국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자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주에 신유술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런 귀나 남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형태로 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해자축으로 들어오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파는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술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야 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가장 우리가 보면 불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미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절은 미토만 딱 들어오게 되면 형에 걸려버립니다. 주의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크게 사단이 났던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천간에 이렇게 인계수가 떠버리면요, 관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관도 살아나고 살도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식신 생재 재생관은 좋은데 식신 생재 재생 살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과 이성 문제로 큰 송사거리, 돈 문제로 인해서 그런 큰 송사를 한번 겪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갑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천간에 또 식신을 쓰는데 또 관이 또 들어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남자나 직업적으로 대패가 납니다. 물론 이때 합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운수가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다 깨지고 만다. 을목은 그나마 낫죠, 그죠? 왜냐하면 식신을 쓰는데 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유축, 학문 쪽보다는 서비스 쪽에서 자리를 구하게 되는 때인데, 이렇게 식신, 이때 역시 남자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팔자에 이렇게 천간에서부터 이렇게 다 얻어맞고 있고, 그리고 식상으로 흘러가면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가 맥을 쓰지 못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될 그럴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을목이 뜨고 유금이 들어온 것은 격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보는 만큼 이렇게 관도 떠 있고 살도 떠 있고 모양나는 어떠한 남자,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결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병화가 뜨는 것도 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용신이 합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기도 뜨고 또 하나는 중기도 뜬, 이것 두 가지가 다 같이 합쳐져 버리니까 관살에 의해서 또 얻어맞는 이런 일도 생겨버립니다. 관만 있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을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나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주를 가지면은 일생 한번 제대로 이렇게 펼쳐보지 못하고 또 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겠는가. 정화가 뜨면은 참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은 식신은 죽고 인이 살아나며 관살 혼잡의 문제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식신이 이렇게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절은 식신을 용신으로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식신이 이때 얻어맞아 버리면은 자기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또 하는 행동도 그나마 남들 배려해줘서 조금 인정받던 부분들도 다 사라지고, 또 겨우 얻었던 자식도 이때 사라지며, 또 남자가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남편과 자식을 이 시절에 몽땅 다 잃게 되는 그런 불운까지 겪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실제로 이 명주는 미혼이고요. 금은방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근무행지는 그렇게 오래된 걸로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문제점은 이겁니다. 자, 올해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신축이 들어오니까 비견이고 식신, 내 먹고 사는 길을 뭔가 하나 잡으려고 합니다. 뭐와 붙었습니까? 인하고 붙었으니까, 그죠? 또 일지하고 합도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내 식신 하는 일에 뭔가 공부해서 자리를 하고자 한다. 내 먹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정유니까, 그죠? 내 뜻대로 뭔가 문서를 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려 그러면은 내 지금 먹고 사는 길이 막힐 것도 같은데, 그래도 길을 바꾸려고 하면은 뭔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보면은 용신년도거든요. 만약에 간목이 뜬 상태로 신금이 떴더라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신 떼고 을목을 때리고 있습니다. 축토가 들어오면 원래 해자축으로 오면 대패인데
사회초갑니다. 급수가 조금 떨어진, 우리가 말해서 굉장히 큰 이런 시험, 국가고시나 이런 쪽은 사실 이럴 때 안 됩니다만은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인 입장으로 저한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인을 쓰는 사주가 세운에서 용신은 천간에 떴으나 세운에서 해자축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다. 이런 경우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간단하거든요. 답변은 우리가 운때가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 이런 경우거든요. 운이 좋을 때는 하나의 노력으로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운때가 나쁠 때는 아주 보통 때보다도 두 배의 노력을 해서 하나를 챙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실은 봤을 때 어렵지만은 이러한 평상시에 노력하는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하면은 그나마 올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식신이 떴는데 살을 제거해서 좋긴 합니다만은 관을 때리고 있고, 또 이렇게 식신은 왕하지만은 살의 뿌리가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인이 이렇게 비겁을 만나서 식상으로 가는 경우, 사실 합격증 받기가 참 힘든 그런 사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주 어려운 대단한 시험이 아닌 정도의 용신연도라 하면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내년부터는 답이 없죠. 그죠? 이민이 들어와 버리니까 정관이 얻어맞으면서 들어갑니다. 개수가 떠도 답이 없죠. 그죠? 을목이 또 살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올해 말고는 답이 없으니 평상시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라, 이렇게 답을 했던 명조. 고명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